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약침 방송 팜 다이어리의 시분주 약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아직 약국 개설은 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완생을 꿈꾸며 꾸준히 상상 계획 중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라이프스타일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변화가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의 구매 패턴에도 필연적으로 변화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어 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 발생 전후 대세 일반 의약품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세 일반 의약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품목군별 그 매출액에 근거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약국이라 하면 면허증이 요구되는 허가시설인 만큼 약국 개설은 일반적인 창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와의 원활한 대화에는 약사의 전문성이 녹아있는 의약품 개별의 성분, 양리 기전 등만이 활용되지는 않죠.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 의약품 시장에도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을 잘 아는 것이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는 지명도가 높은 일반 의약품들의 숙지는 물론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그 변화까지 알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업에 계시는 약사님들에게는 아주 쉬운 내용일 수 있지만 아직 개국을 하지 않은 약사님들이나 약대 학생분들, 제약업계에 종사하시거나 업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등에게는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용을 꾸려보았습니다. 제가 활용한 일반 의약품 시장 분석의 레퍼런스는 IQVIA 매출 분석 자료이고요. IQVIA가 익숙하신 분도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요. IQVIA는 IMS 헬스와 퀸탈스가 합병한 회사로 임상시험 관련 서비스와 제약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제약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IQVIA 매출 분석 자료에 따른다는 표현을 종종 접하는데요. IQVIA의 제약시장 분석 자료는 구독 형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시장을 성분별, 효능군별, 제품명별, 전문 일반 의약품별, 더 나아가 30정, 100정과 같은 포장 패키지별로도 매출액 또는 매출 유닛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대다수의 제약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IQVIA 자료에서는 의약품 성분을 Analytical Therapeutic Code라는 코드로 분류하는데요. 그 코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고 단계가 높을수록 분류가 자세합니다. 저는 이번 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제 임의로 일반 의약품 시장을 영양제, 위장관 용제, 감기 질환 항알러지 용제, 해열 진통 소염 근육통 용제, 피부질환 용제, 기타 용제 등의 6개 품목군으로 나누고 ATC 2단계 코드들을 각각의 품목군에 매칭시켰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카테고라이징한 품목군과 이에 해당하는 세부 ATC 코드표이고요. 보시는 화면은 약어 정리표입니다. 다음 자료부터 계속적으로 등장할 텐데요. 먼저 Sales MET라 함은 Sales Moving Annual Total의 줄임말로 Sales MET 3Q20은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4분기 매출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억원이고요. MS는 마켓 쉐어로 시장 점유율, GR은 그로스 레이트로 전년 대비 성장률, CAGR은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로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하고 각각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의 매출액은 모두 전년도 4분기부터 당해년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그로스 레이트 또한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1년 매출액 대비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1년 매출액의 성장률을 의미하고요. 3-year CAGR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측정된 매출액의 3년간 연평균 시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일반 의약품 시장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국내 일반 의약품 시장을 기타 용제 품목군을 제외하고 매출 순으로 정렬해 보았는데요. 영양제 시장이 전체 시장의 약 3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총 약 6,6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뒤로 위장관 용제, 감기 질환 및 항알러지 용제, 해열 진통 소염 근육통 용제, 피부질환 용제 등이 근소한 차이로 랭크되었습니다. 기타 용제로 묶인 가글, 점안제, 피임약, 수면제 등은 약 5천억 원대의 세일즈를 보여주었고 국내 일반 의약품 전체 시장의 외형은 약 2조 3천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품목 군별 매출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일반 의약품 전체 시장은 3년 평균 약 3% 성장하며 완만한 상승을 보여준 가운데 전년 대비 성장률은 0%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은 정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3년 일반 의약품 전체 시장의 근소한 성장을 영양제 시장에 견인하였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로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 자체가 줄었음에도 영양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 상승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의 주요한 파이인 감기질환 항알러지 용제 시장의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규칙 준수 철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7% 하락하며 전체 시장의 정체를 유발하였는데요. 감기질환이 약국 방문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이에 감소는 자연스럽게 위장관 용제와 해열 진통, 소염, 근육통 용제 시장의 정체 또는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영양제 시장과 더불어 피부질환 용제와 기타 용제 역시 소폭 상승하였는데요. 감기질환 소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약국의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노력, 소비자들의 개인 면역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지속되는 집콕 생활로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 상승 등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는 코로나 시대에도 전반적으로 일반 의약품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평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주된 요소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 성장할 분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심은주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